어느 날 대학생인 민수는 중고로 나온 아파트를 좋은 가격에 얻어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엔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다.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아주 아름다웠다. 그런데 이사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민수는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면 마치 누군가 벽 너머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처음엔 아랫집에서 나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정확히 어느 방향에서 들리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민수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모포를 끌어올려 귀에 꽂고 누웠다. 하지만 속삭임은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날 이후로도 낮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밤만 되면 그 이상한 속삭임이 민수를 괴롭혔다. 그 소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 나쁜 울림을 가지고 있었고 마치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민수는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고 몇 번이고 애썼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웃에게도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다고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는 점점 지쳐갔고 학업에 집중하기도 힘들었다. 결국 그는 귀마개와 소음 차단 헤드폰을 착용한 채 잠을 청하기로 했다. 하루는 친구들이 집들이를 하겠다며 민수의 집에 찾아왔다. 친구들은 민수의 넓고 깔끔한 아파트를 부러워하면서도 금방 떠드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방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밤이 되자 민수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그 속삭임이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친구들도 그 소리를 들었고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웠다. 너희들도 들었어? 이게 무슨 소리지? 민수가 물었다. 진짜 뜨겁다며 친구 중 하나가 말했다. 냉장고에서 나는 소리 같진 않고 밖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야. 결국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친구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민수는 처음으로 불안감이 아닌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경험을 올려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사를 가라고 충고했지만 일부는 무엇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탐구해보라고 말했다. 그중 한 댓글이 눈에 띄었다. 어두운 과거를 알고 나면 더 큰 두려움을 얻게 될지도 몰라. 며칠 후 민수는 근처의 도서관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공교롭게도 그 아파트는 약 30년 전 도시 전설과 관련이 있는 곳이었다. 당시 한 가족이 그 아파트에 살았고 어느 날 가족 전체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지만 공식적으로는 가스 누출 사고로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모두 그 이야기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가족은 외딴 곳에 있는 친척의 집으로 도피하듯 이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민수는 마치 자신이 그 가족의 일부라도 된 것처럼 소름이 끼쳤다. 민수는 아파트로 돌아온 이후에도 매일 밤 미세한 속삭임에 시달렸다. 점점 그 소리는 나가 라는 단어로 또렷해졌다. 결국 견디다 못한 민수는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이삿짐을 옮기던 날 문득 아파트의 위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도 끝에 위치한 그의 집은 유독 햇빛이 잘 들지 않았고 창문 밖으로도 다른 건물이 가로막고 있었다. 이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 민수는 인터넷에서 그 아파트가 다시 판매 중이라는 공지를 발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아파트를 돌아보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남은 것은 그 속삭임에 대한 기이한 기억뿐이었다. 그 이후 민수는 다시는 그런 종류의 공포를 겪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늘 많은 사람들과 북적이는 도심 속에서만 살기로 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여전히 가끔씩 누군가 그를 부르는 듯한 아릿한 기분이 들곤 했다. 그것이 단순한 기분 탓인지 아니면 다시금 다가오는 무언가의 징조인지 민수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차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그날의 일을 잊고 살아갔다. 하지만 나가 라는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칠 때면 다시금 그 아파트의 어두웠던 밤이 떠오르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 썰 중 하나는 폐가 체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 버전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줄거리를 바탕으로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재훈과 그의 친구들은 강원도의 한적한 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계획했던 캠핑을 즐기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려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우중충한 날씨에 잠시 의기소침해진 그들은 저녁이 되자 근처에서 가장 유명한 폐가를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술도 한 잔 들어간 상태에서 말이죠. 우뚝 선 산을 등지고 자리 잡고 있는 그 폐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괴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누구도 정확히 그 집이 언제부터 비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이한 소리와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소문은 끊임없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은 제안을 내놓은 재훈을 이끌고 호기롭게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는 녹이 쓴 철문과 얼룩진 벽지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치 그곳에 들어오는 이들을 경고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방마다 재미있는 것을 찾겠다는 친구들은 흩어져서 각자의 호기심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더욱 음산했고 서늘한 바람이 휘몰아쳐 그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우연히 잠긴 문을 발견하게 되었고 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 앞에 펼쳐진 것은 낡은 가구와 먼지 쌓인 하루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를 멈춰 세운 것은 벽 한쪽에 붙어있던 커다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문득 누군가의 속삭임이 귀를 스쳤습니다. 도와줘. 재훈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혈관이 얼어붙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그는 친구들에게 돌아가려 했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이 일기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누군가의 절박한 일기와 이해할 수 없는 기호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페이지에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는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를 벗어나야 해. 그들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재훈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고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은 이미 다른 친구들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장난 같은 이야기를 듣고 회가 안에서 술래잡기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구들의 이름을 외치며 돌아다녀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방금 전 들었던 속삭임이 집 한 곳곳에서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줘.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재훈은 극한의 공포 속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왔던 길이 아닌 것만 같은 어두운 복도와 계단을 지나며 그는 계속해서 문을 찾아 부딪혔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겨우 입구를 찾았을 때 문 너머로 선명하게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니 친구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를 맞이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저 장난으로 재훈을 겁주었다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절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귀에서 사라지지 않는 속삭임을 간신히 떨쳐내며 그날 밤 그 폐가에서의 경험을 다시는 잊지 못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 폐가에 대한 소문은 계속되었고 재훈처럼 무언가를 보거나 느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 폐가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찾으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중 그 누구도 재훈처럼 다시 그날의 공포와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저 인터넷을 통해 퍼진 도시괴담일 수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더 많은 이야기와 전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 셋이 겪은 무서운 밤의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방학을 맞아 수민, 지호, 그리고 은지는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들은 여름밤에 별빛을 만끽할 수 있는 한적한 시골의 작은 집을 빌렸다. 이 집은 평소에 별장으로 사용되던 곳이라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여행의 첫날 밤, 셋은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별을 보기 위해 뒷마당에 자리를 잡았다. 밤하늘은 무수한 별들로 가득했고 점점이 박혀있는 별빛은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중 갑자기 지호가 집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저런 게 원래 있었어. 지호가 가리킨 곳, 바로 집의 2층 창문에는 하얀 얼굴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진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혹시 우리가 무언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은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얼굴을 본 이상 그냥 넘어가긴 힘들었다. 용기를 낸 수민이 집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 도착한 수민은 예상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금 안도했다. 아무것도 없어. 수민이 외쳤고 나머지 친구들도 몇 초 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모두들 그제야 웃으면서 아마도 여름밤의 마법 같은 착각일 것이라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그날 밤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은 점점 집안의 녹슨 문 경첩 소리처럼 변해갔다. 지호는 잠에서 깨어나 주변을 둘러봤지만 모든 게 잠잠하고 조용했다. 아마도 바람소리겠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이 들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확히 들렸다.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였다. 숨죽여 침대에 누워 소리를 듣던 지호는 그것이 누구인지 확인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가 계단으로 향했다. 그러나 계단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호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거실로 향했다. 거실 한켠의 창문 너머로 이번에는 분명히 보였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마당 한복판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지호는 얼어붙은 채 그 여인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여인은 마치 무언가 간절히 찾고 있다는 듯한 모습으로 집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호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공포는 점점 커졌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지호는 뒤돌아 친구들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그들을 깨웠다. 은지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수미는 의심스러워하며 정말로 내가 본 것이 진짜였어? 라고 물었다. 셋은 함께 거실로 나가 창문을 다시 보았다. 다행히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셋은 그날 밤 겨우 잠에 들었고 아침이
받자마자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챙기던 그들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던 중 벽에 걸린 낡은 액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이 집의 옛 주인의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 인물의 표정은 어딘가 슬퍼 보였고 그녀의 옷은 바로 지호가 보았던 그 하얀 옷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셋은 말이 없었다. 아무도 그날 밤의 사건에 대해 입 밖에 내려고 하지 않았다. 서로의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한 채 그들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는 묵계만을 남겼다.